화탁지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마지막 축토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12지지의 마지막 동물은 해수예요. 자부터 시작하니까 쥐부터 시작해서 자축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봄부터 시작하느라고 임목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축토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계절은 세 단계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자축에서 해월이 입동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겨울, 그 다음에 땅의 겨울, 자월이 대설이고 이제 축월이 소환이죠. 사람의 겨울이에요. 사람이 느끼기에 가장 춥다고 느끼는 게 이제 축월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축토에 생긴 게 이렇게 뭔가 땅이 갈라지는 그런 형국이다 해서 축 다음에 이제 인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축은 그 자체로 이 지장간에 목기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인 쪽으로 양의 기운으로 축이 지금 이양 사음이거든요. 자에서 일양 오음이 이렇게 되면서 이양이 되면서 임목으로 가는 준비 단계에 있는 토예요. 지장간은 자 축토의 지장간은 개, 신, 기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신금이 여기서 이제 양이죠. 신금은 이 완연한 열매라고 익은 열매죠. 이제 수월에 수월에는 신금이 가장 강했을 때라 이때 이제 가을에 걷어들인 곡식이든 어쨌든 뭐 열매든 이게 이제 겨울 동안 이제 이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은 줄어들었죠. 사실 축월에는 신금의 기운이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는 상태고 가장 강한 기운이 이제 개수의 기운인데 개수가 이제 관대니까요. 네. 개수라는 거는 결국 이제 네네 수생목을 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 거죠. 이제 십천간 중에 개 다음에 이제 갑이 오니까 개수는 언제든지 나는 목이 오면 내가 목에게 물을 줘야지, 목을 키워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수죠. 어쨌든 얼어 있는 수의 기운인 거예요. 땅은 땅인데 축토는 거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토들이 이렇게 끝에 있으면 그 계절과 같이 토를 같이 일단은 염두에 두셔라. 해자축, 겨울에는 결국 수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수가 강한 토인데 문제는 이 수를 끝내고 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각 계절의 끝에 있는 토는 완충작용을 하면서 전 계절과 다음 계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지의 토는 복잡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합의되거나 충이 됐을 때 발휘되는 영향력이 다른 오행보다 조금 더 복잡해서 해석도 더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겨울에 토면서 수기운을 갖고 있으면서 물이 강하고 근데 금도 있으면서 이제 인목으로 양의 기운으로 뻗어나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를 생각하잖아요. 이제 축을 이제 소라고 생각하는데 소는 어때요? 우직하게 본인의 어떤 일을 하죠. 그래서 축도 깔고 계신 분들이 말수가 그렇게 많으신,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친하신 분들이랑 말 많은 거야,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거지만, 저는 뭐, 하나의 그 지지를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봐도, 축을 깔고 있으니 말이 없을 것 같다? 근데 그분의 월이 5가 있어요. 이분 말 많아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만 가지고 단정 짓기는 뭐하지만 이분에게 일지에 축토를 놓고 계신 거나 월지에 축토를 놓고 계신 분들은 이런 성향이 그래도 30-40%는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축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실하다는 어떤 느낌이 들어가죠. 우직하고요. 가볍지는 않고요.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소가 갖는 의미도 있지만 묵묵하게 지킬 거 지키면서 이제 목으로 갈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미토랑은 충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미토 안에는 불이 많잖아요. 정, 을, 기 이렇게 돼서
불의 토와 물의 토가 부딪히는 거죠. 하지만 충미충은 그닥 크게 붕충이라고 그래서 토끼리의 충은 그닥 나쁘게는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인의 사주 원국에 수가 강하신 분이 미토가 들어왔을 때는 미토의 영향력이 조금 더 타격을 받는 거고요. 화가 강하신 분들에게는 축토가 들어왔을 때는 축토 영향력이 더 미비한 거죠. 근데 부딪혔을 때 어떤 게 확 하고 나올지는 전체 사주 원국에서의 그걸로 보셔야 된다. 옆에 있는 자하고는 자축합, 육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유금하고는 사화와 같이 사유축 해서 이제 금을 향하는 삼합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 여름에 있는 오화하는 축오 원진 기문이면서 육해살이 형성이 되죠. 또 뭐가 없나요? 뭐 축술미 이렇게 사명으로 오는데 이 축술미 사명이 되면 토가 가진 어떤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너무 토가 강해지기 때문에 본인 사주에서 축술미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토가 많으면 토국수를 해요. 그러게 되면 수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만약에 본인의 사주 원국에 목이 약할 때 토가 저렇게 들어오면 목도 약해지는 저런 어떤 오행의 힘의 균형을 할 때 축술미형을 보셔야지. 축술미 들어온다고 무조건 형살인인가 어쩌다. 오히려 이분이 약한데 토가 기운이 약한데 축술미 사명이 되면 그래도 토의 어떤 기운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형사를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원국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축수미. 근데 이제 여기까지 진까지 같이 들어와서 진술충미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윷놀이에서 모 아니면 도인 거죠. 네. 모 아니면 도, 판도가 정말 이 사람이 인생을 뭔가 진짜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정도의 뭔가 대단한 어떤 대박 아니면 쪽박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진술충미. 이 각 계절의 끝이 다 왔으니 여기서 어떤 게 나올지 진짜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게 판가름하고 쉽지가 않아서 진술피가 다 올 때를 확실하게 너는 어떻다. 그 다음 대운의 어떤 흐름이나 그동안의 운의 흐름을 같이 보셔야지 진술충이 다 들어와서 너는 토가 많아서 부자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도 지지에 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금전적인 어떤 힘이 약하지는 않으시다. 하지만 대운에 계속해서 그 토가 깨지고 다른 거랑 묻히고 하면 그리고 사주 원국에서 토의 어떤 위치도 보셔야 돼서 토가 많아서 부자다라고 단순하게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토가 이제 뭔가를 다 축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없는 분은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토가 많으니 넌 부자다라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하지만 토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이 쌓는 거고 담아두는 거고 토가 또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돈이 많은데 잘 안 쓰는 사람 구두쇠라고 하는 노랭이라고도 했잖아요. 이게 비슷한 거예요. 네, 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특징이 근데 더군다나 이제 축토는 봄을 향해서 나가기는 하지만 이제 금고에 많이 비유해요. 금고는 일단 들어가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내가 지금 쓸 거는 남겨두고 금고에 넣지 매일매일 쓸 거를 금고에 넣어놓지는 않아요. 안 써도 되는 돈을 넣어놓는 거예요. 내가 쓸 돈은 빼놓고. 근데 막상 신금이 강한 거는 술토지만 술토 때는 너무 많으니까 귀한 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얘를 금고에 가둬 넣어서 이제는 좀 아끼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을축, 정축, 그 다음에 기축, 그 다음에 신축, 네. 개축. 이제 각 축토가 을축에게는 이제 편제로 들어오면서 을축일주는 이 축토가 추운 땅에 을목이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렇지만 얘가 살아내기 위해서 가까스로 이 축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그 채소가 아니라 제가 갑자기 그 인동초
예, 겨울을 견디는 그걸 을축일주에 비유해요. 그래서 을축일주 제가 이제 을축일주 사주를 보면 되게 힘든 일주인데도 이분들이 제복이 없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복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거에 맞냐 안 맞냐지만 힘든 만큼 쌓아두는 어떤 그런 거는 있는 사주다. 그렇지만 그 돈을 벌 때까지 쉽지는 않다. 네, 네, 그런 거고요. 정축일주 식신을 끼고 있죠. 본인이 하는 일 안에 또 신금, 편재도 들어있어요. 네, 내가 하는 일이 곧 나한테 돈을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형국인데 정미 일주는 본인의 기운이 정화가 있어서 본인의 기운이 좀 강하지만 정축 일주는 본인의 기운이 많이 뺏깁니다. 여기에 개수도 있어요. 편관. 네, 정화를. 그러니까 정미 일주는 내 기운이 강하면서 내 기운을 펼치면서 뭔가를 하는 반면 정축 일주는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 스트레스도 주고 그래서 돈을 벌지만 나의 어떤 기운은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축토가 목 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정화한테는 인목이 정인이잖아요. 네, 이 축토가 인목으로 향한다라는 건 결국 목을 필요로 한다. 자, 인목이 을목에게는 겁재지만 을목은 인목을 보면 감고 올라가요. 그래서 겁재를 필요로 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을목이 힘이 있어야 이 재산을 잘 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축일주 같은 경우에는 비견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편재인 개수도 들어있는데 기축일주는 인목이 필요하다라는 건 기축일주에게 인목은 뭐예요? 정관이죠. 여자 같으면 뭐 남편이든 아니면 남자 같으면 직장이든 자식이든 기축일주는 내 정해진 기반, 틀, 뭐 조직 또 가치관의 어떤 제대로 된 확립이 있어야 된다? 좋다? 아니면 그걸 추구한다? 네.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한 축토는 봄 쪽으로 가는 목기운의 어떤 걸 추구하는 토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금고에 그것도 있지만 이 금고가 언젠가는 금고 안에 있는 돈도 다 쓸 줄 모르니 다시 뭔가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기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연결을 지었을 때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신축은 편인을 끼고 있지만 여기에 이는 여기는 정제죠. 즉 신축일주는 그 자체로 재성, 돈을 추구한다. 또는 본인의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지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개축일주 관을 끼고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목기운, 인이 온다. 자, 얘는 식상이죠. 상관이죠. 네, 자식이에요, 자식. 여자에게는 자식, 뭐 남자에게는 식신, 생재나 재성을 가하기 위한 나의 표현 능력, 또는 나를 드러내는 인목 안에 병화가 있죠. 너무 차잖아요, 개축. 근데 이 병화가 따뜻하게 해주면서 상관 생재에서 결국 나를 드러내는 일을 했을 때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축토를 단지 뭔가 담고 있는 저장소, 그 다음에 소의 기운으로 우직하다, 그 다음에 그런 것만 보는 것보다 이 축토 다음에 오는 인목이 이 각 일주에 어떤 십성으로 오느냐까지 해석을 하면 훨씬 더 폭넓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지지 축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